안녕하십니까. 논리력 비판에서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황쌤입니다. 21년도 민간경영자 채용시험 피셋 해설 강의를 진행 중인데요. 언어 논리 6번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곳을 기억부터 미음에서 찾아 수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부터 미음에서 찾아서 수정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기억부터 미음 5개니까 이 5개 중에서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틀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면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에르고딕 이론에 따르면 그룹의 평균을 활용해서 개인에 대한 예측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둘째는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미래도 여전히 동일해야 된다. 구성원이 현재와는 다른 구성원이라면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여전히 동일해야 되고요. 특정 그룹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그룹은 에르고딕으로 인정되면서 그룹의 평균적 행동을 통해 해당 그룹에 속해 있는 개인에 대한 예측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 몰레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룹 평균을 활용해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이 모두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냉동 클론이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냉동 클론이 아닙니다. 우리 평균이라는 것은 양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질적으로는 동일해야 돼요. 뭐 여기 기억에서 나오지만. 그런데 인간이 모두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냉동 클론이라면은 서로 동일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개인은 집단의 평균치가 아니고 각각 개인이 객체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들 평균으로 나타낸 그 가상의 개인을 가지고 마치 그 실제 개인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냉동 클론이 아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등급화와 유형화 같은 평균주의 결과물들은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쓰이는데, 이를 이와 같은 위험한 가정을 에르고딕 스위치라고 명명했다는 겁니다. 즉 평균주의의 유혹에 속아서 집단의 평균에 의해 개인을 파악함으로써 실제하는 개인적 특성을 모조리 무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사례를 덧붙입니다. 타이핑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당신이 타이핑 속도의 변화를 통해 오타를 줄이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보자. 평균주의적으로 접근할 경우에 타이핑 실력을 여러 사람의 것을 측정한 다음에 평균 타이핑 속도를 뽑아내고 그리고 평균 오타수를 비교한다면 평균적으로 타이핑 속도가 빠를수록 오타수는 적겠죠. 평균주의자는 타이핑 오타수를 줄이려면 타이핑을 더 빨리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것을 에르고딕 스위치라고 본다면 타이핑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잘 치기 때문에 타이핑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타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하는 사람이 일도 정확하게 하잖아요, 사실. 더구나 타이핑 실력이라는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노출된 평균치를 근거로 당신의 내 처방은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글의 흐름에 맞는 곳인지 아니면 맞지 않는 곳인지 한번 수정 여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1번에서 기억을 질적으로 다양해야 하며 라고 고친다고 했는데, 보시면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평균이라는 것은 양적인 차이를 의미하죠. 근데 질적으로 다양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체중과 신장을 동일하게 평균치를 낼 수는 없겠죠. 적어도 질적으로는 동일해야지 우리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것을 양적인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모든 개체도 미래도 동일해야 돼요. 앞에 있었던 것이 뒤에 가면 달라지고, 그렇게 변화가 있다면 그래서 평균을 만들 수가 없고 평균을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택지 1번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선택지 2번, 니은을 개인의 특성을 종합해서 집단의 특성에 대한 예측으로 고친다 라고 했는데,
그룹의 평균적 행동을 통해서 해당 그룹에 속해 있는 개인에 대한 예측을 이끌어낸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그룹의 평균을 활용해서 개인에 대한 예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에르고딕 이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이은을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선택지 2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3번, 디귿을 실제하는 그룹 간 편차를 모조리 무시로 고친다면 라고 했는데, 실제하는 그룹 간 편차를 모조리 무시한다. 근데 기존의 디귿은 실제하는 개인적 특성을 모조리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평균주의가 가져오는 문제점이죠. 집단의 평균이 어떤 개개인의 개인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가상의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하는 개인적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지 그룹 간의 편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지 3번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4번, 리을을 더 빠른 속도로 해야 한다. 평균주의자의 지적이죠. 당신이 타이핑의 오타수를 줄이고 싶다면 타이핑을 더 빠른 속도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데, 이것을 타이핑을 더 느린 속도로 해야 한다라고 고친다라고 하면 적절할까요? 하지만 이 문맥 안을 살펴봤을 때 평균주의자가 지적할 만한 내용으로는 적절하겠죠. 타이핑 속도를 느리면 타이핑 속도가 빠를수록 오타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타이핑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평균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4번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5번, 타이핑 실력이란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라는 것이 미음인데, 타이핑 실력이라는 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균주의자의 기준에 입각해서 평균 타이핑 속도와 평균 오타수를 비교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타이핑 속도와 평균 오타수는 기본적으로 타이핑 실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타이핑 실력이 뛰어나면 타이핑 속도도 빠르고 동시에 오타수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핑 실력이라는 그 요인이 고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를 했다면 타이핑 실력을 기준으로 타이핑 실력이 뛰어나면 오타수는 적게 마련이다 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핑 실력이라는 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신에게 내린 처방이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적합하겠죠. 그래서 선택지 5번은 문제에서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번 문제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